영양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기 전에 영양제를 많이 챙겨 드시고 저도 실제로 원내에서 영양제를 처방하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양제 드시기 전에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먹지 말아야 될 정제당 끊는 거, 그 다음 챙겨 먹어야 될 음식 먹는 게 중요하고요. 식단이 먼저 되시는 분들이 영양제를 챙겨 드셔야 돼요. 제가 영양제를 파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내가 영양제는 챙겨 먹는데 밥을 잘 안 먹는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부터 얘기를 들으실 필요가 없고, 반드시 식단을 먼저 챙기신 다음에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게 꼭 도움이 된다는 걸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영양제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건 비타민 C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비타민 C는 우리가 과일이나 여러 가지 야채에서 섭취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게 사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에 비해서 현저하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영양제로 섭취를 하게 되는데, 비타민 C는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염증으로 줄여주는 항염증 효과, 항노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 혈관 건강도 개선시키면서 우리 몸에 전반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C가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값이 굉장히 싸다는 점이에요. 시중에 많은 비타민 C가 있는데 사실 종류 상관없이 비타민 C가 거의 제재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워낙 많은 회사들에서 이미 제조를 하고 있어서 굳이 비싼 돈을 들이지 않아도 몇만 원에 한 3-4개월치를 복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영양제를 딱 한 가지 먹어야겠다라고 하면 비타민 C를 제일 많이 추천드리고요. 다만 내가 평상시에 속쓰림이 심하시거나 아니면 신장에 좀 결석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이 있다면 상담을 꼭 해보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그네슘인데요. 마그네슘은 여러 가지 영양제 중에서 대표적으로 항진된, 각성된 뇌신경을 이완시키는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마그네슘을 언제 주로 먹냐면 눈이 떨리거나 종아리에 쥐가 났을 때 경험적으로 마그네슘을 드세요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눈이 떨리거나 쥐가 나는 건 역시 몸이 각성이 되면서 근육이 과도하게 흥분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과도하게 흥분된 근육세포에 마그네슘 성분이 들어가서 이런 눈떨림이나 종아리 경련이 줄어드는 건데, 같은 원리로 몸이 많이 각성됐을 때 잠이 안 온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항상 몸이 좀 예민하고 소리도 더 크게 들리고 이러신 분들이 마그네슘을 드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특히 앞에 두 개도 중요하지만 잠이 잘 안 오신 분들에게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영양제는 태아닌이에요. 태아닌은 녹차에서 유래한 성분인데 이것도 마그네슘과 비슷한 원리로 우리 뇌가 각성된 자체를 많이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태아닌이 예전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다가 최근에는 불면증을 겪으신 분들이 많으면서 마그네슘과 같이 복용하면 더 좋은 게 없을까 하시면서 태아닌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시중에 마그네슘과 태아닌이 좀 결합돼서 나온 상품들도 많은 것 같고, 내가 마그네슘을 먹는데 수면이나 이런 게 충분히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태아닌을 같이 드셔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운동 같은 경우는 저도 실제로 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 환자분들에게도 운동을 많이 권하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좀 솔직히 잘못했던 게, 운동을 이걸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환자분들이 또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한 100만 원, 200만 원짜리 PT를 끊어서 일주일에 5번씩 간다든지 그러면서 몸이 더 안 좋아지고 이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오늘 딱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4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존2 운동인데요. 존2가 뭐냐면 존 1, 2, 3 이렇게 나뉘어서 하는 건데 중강도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강도 운동이란 사전적 정의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정도 되는 운동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말도 좀 어려우실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약간은 숨이 차고 심장도 좀 뛰고 땀도 약간 나는 것 같은데 그냥 노래를 좀 흥얼거릴 수 있다거나 같이 뛰는 옆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바로 존2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되냐면 일주일에 3번, 많이 할 수 있는 분들은 5번 하시면 좋고요. 일주일에 운동 시간이 총 150시간 정도 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30분에서 50분 정도 뛰시면 돼요. 내가 운동을 처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다른 운동은 다 하실 필요 없고 첫 번째로 이렇게 존2 운동을 하시면 좋은데, 그러면 무슨 운동을 해야 되냐? 그중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건 러닝입니다.
러닝은 그냥 밖에 나가면 운동화만 있으면 사실 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러닝을 하면서 얻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우선 돈이 안 들 거고 운동화만 있으면 되니까 두 번째는 햇빛을 쬐는 것 자체로 우리 몸 안에서 세로토닌 합성도 많이 되고요. 비타민 D 합성도 많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로운 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특히 야외에서 뛰시는 게 정말 좋은데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 가까운 곳을 보고 있거든요. 뭐 책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면서 우리 눈의 시선이 멀리 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밖에서 야외 러닝을 하게 되면 자연 환경이라던가 공원이라던가 하다못해 저 멀리 있는 건물을 보는 것처럼 시선을 멀리 두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시선만 조금 멀리 둬도 이 자체로 교감신경이 많이 가라앉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실내에서 뭐 러닝머신에서 TV를 보면서 뛰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가급적 달리기를 하되 야외에서 뛰는 걸 가장 많이 추천드립니다. 생활습관 방법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려운 거 너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규칙적인 생활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원리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 우리 몸은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밖에 24시간 변하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 몸이 이거에 적응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바로 자율신경이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딱 일어나면 교감신경의 스위치가 딱 켜져요. 우리 몸이 활동을 하고 이제 일을 해야 되고 뭐 머리도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올라와야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시작해서 이렇게 교감신경이 올라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농도도 좀 높아지고 이런 작용이 일어납니다. 오후가 지나가면서 저녁 시간으로 다가오고 해가 점점 질수록 이런 활성되었던 교감신경은 떨어지고 부교감신경이 더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쯤 되면 몸이 이제 밥도 먹고 휴식도 취하고 시간이 더 지나면 잠을 자야겠구나라고 인식을 해서 이제 저녁이 되면 교감신경의 스위치가 꺼지고 부교감신경의 스위치가 켜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밤에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24시간 자율신경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움직이는 원리인데요. 이때 중간에 우리가 밥을 먹는 거, 잠을 자는 거, 운동을 하는 거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규칙적인 시간에 밥을 먹고 특정 시간에 운동을 하고 정확한 시간에 잠만 자도 자율신경이 이때는 스위치를 켜고 이때는 스위치를 꺼야겠구나 라고 인지를 하거든요. 이 자체가 자율신경이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밥을 아침에 먹었다가 뭐 저녁에 먹었다가 뭐 아침에는 뭐 요만큼 먹었다가 저녁에는 굉장히 폭식을 하거나 이러면 우리 몸이 준비를 못해요. 언제 우리 주인이 밥을 먹고 언제 쉬는지 또 언제 자는지 이걸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자율신경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자체가 이런 자율신경을 회복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전 족욕을 하는 거예요. 특히 손발이 차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약간 땀이 날 정도의 온도에서 족욕을 하시면 내가 그냥 발만 따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발에 분포한 여러 가지 감각신경들이 자극을 받으면서 신체 자체가 혈류순환이 되면서 굉장히 이완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주무시기 한 2-3시간 전쯤에 족욕을 하시는 거 굉장히 많이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랑 세 번째 방법은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두 번째는 바로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게 바로 척추를 바로 세우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율신경을 치료할 때 어디를 치료하냐면 바로 경추, 흉추, 요추 같은 척추를 치료합니다. 해부학적으로 자율신경이 척추의 옆에 마치 줄처럼 걸려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 자세가 바르지 않은 분들이 뭐 거북목이 있으시거나 구분등이 있으시거나 골반이 틀어지신 분들은 그 옆에 위치한 자율신경에 악영향을 미쳐서 이게 악순환이 돌 수 있거든요. 자세가 좋지 않으니까 자율신경이 나빠지고 자율신경이 나빠지니까 다시 자세가 나빠지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좀 고개를 많이 숙이고 있거나 허리를 숙이고 있는 그런 자세를 많이 피하시는 게 좋고요. 오래 앉아있는 자세도 좋지 않아서 만약에 사무직이시거나 앉아있는 시간이 기신 분들은 최소한 1시간에 5분 정도는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가볍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많이 하라고 권유드리는 건데 바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게 조금 엉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영국에서 수행한 연구가 있는데
만성 통증, 그러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을 겪으시는 환자분들을 모아놓고 이분들에게 다 같이 노래를 하는 합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합창을 하기 전, 합창을 하고 난 후, 그리고 하고 난 후 일정 시점이 지난 시점, 이 세 시점에 나누어서 고통의 정도를 측정했는데요. 굉장히 놀랍게도 합창을 하고 난 후에 이 환자분들이 느끼는 통증의 강도가 줄어들었고, 노래를 다 부르고 난 뒤에도 상당 시간 동안 이 통증이 경감되는 효과가 지속됐다고 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게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는데 이 자체로 우선 스트레스를 푸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스트레스 받으셨을 때 뭐 노래방 가고 이러신 분들 많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노래를 할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굉장히 깊게 하게 됩니다. 복식 호흡이 중요하다는 걸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발성을 하기 위해서는 횡격막을 이용한 복식 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 자체로 스트레스 상황을 유발하는 교감신경을 가라앉히면서 통증을 많이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막 화나거나 스트레스 받으실 때 밖에 이렇게 화 잘 못 내시고 혼자 꾹 참으시는 환자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걸 많이 추천드리는데 이분들은 사실 건강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화를 안 참고 좀 내시는 게 더 좋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실제로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대신 그러면 혼자 이렇게 노래방이라도 가서 몇 곡 부르시면 조금 마음도 가라앉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아픈 것도 좀 줄어들 거라고 이렇게 많이 추천을 드리고 환자분들도 좋은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 수 있는 5가지 운동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고 나면 꼭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발끝 당기기 운동입니다. 그냥 누운 상태로 발끝만 위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엄청 쉽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발끝을 위로 당기게 되면 종아리가 좀 당겨지시는 느낌이 날 거예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 움직이지 않으면서 혈류가 굉장히 정체되게 됩니다. 특히 그게 다리 쪽으로 쏠리게 돼요. 이때 종아리 근육이 약하신 분들이 특히 아침부터 다리가 팅팅 붓고 이게 저녁이 되면 더 붓고 뭐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아침에 이렇게 발끝 당기기 운동을 하면서 종아리 근육을 자극시키면 아래에 정체되었던 혈류를 전신으로 순환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발끝 당기기 운동은 발을 위로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종아리 근육이 당겨지는 느낌이 나면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게 하나, 다음 다시 둘, 셋, 넷, 이렇게 한 번씩 해서 10번을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무릎 끌어안기 운동입니다. 이렇게 무릎을 양손으로 잡아서 가슴까지 잡아 당기시면 되는데요. 이 동작은 고관절 그리고 우리 몸 핵심 코어 근육 중 하나인 장요근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앉아서 하는 좌식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관절이 앞으로 굴곡된다고 합니다. 고관절이 굽혀진 상태를 오래 하다 보면 코어 근육인 장요근이 굉장히 약화가 돼요. 그러면 허리도 잘 다칠 수 있고 척추 자체를 지지하는 힘이 약해지면서 뭐 배도 나오게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고관절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우리 코어 근육 그리고 고관절의 가동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2번 무릎 끌어당기기 운동입니다. 양손가락을 이용해서 무릎을 이렇게 끝까지 당겨주셔서 가슴으로 가까이 오시면 되고요. 이 자세를 30초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골반을 좌우로 흔드는 운동입니다. 골반이 자율신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교감신경은 우리 몸의 흉추와 요추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요. 부교감신경은 우리 뇌와 천추, 즉 골반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다리를 많이 꼬면서 골반이 많이 틀어지신 분들이 부교감신경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골반을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골반을 자극함으로써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이 세 번째 운동은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3번 골반 좌우로 흔들기는 이렇게 양 발을 두고 무릎을 가운데로 모아주시고 양쪽으로 골반을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좌우 동작을 30초 반복합니다.
네 번째는 고양이 소 자세 운동입니다. 이건 요가나 필라테스를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흉추의 가동성을 넓혀주는 치료 원리인데요. 흉추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교감신경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고, 교감신경이 긴장되신 분들은 의외로 등을 눌렀을 때 통증이 굉장히 많이 심하세요. 그래서 심지어 T4 신드롬이라고 해서 흉추가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거기서 가장 높게 솟아있는 4번 부위가 안 좋아졌을 때 나타나는 특정 증상들도 있거든요. 뭐 심장이 두근거린다거나 머리가 아프다던가 잠이 안 온다던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T4번을 치료합니다. 그런데 고양이 소 자세 자체가 이 흉추의 가동성을 넓혀줘서 딱딱해진 등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 자세는 양 손과 발을 아래로 둬서 엎드린 자세를 취하신 다음에 숨을 들이마시면서 소자세, 등을 오목하게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은 날숨, 숨을 내쉬면서 고양이처럼 등을 둥글게 오므려줍니다. 이 동작을 들숨, 날숨 할 때 한 번으로 해서 10번을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4번 고양이 소 자세는 등을 중점적으로 움직여 줄 건데, 자, 숨을 들이마시면서 소처럼 오목하게 말아주시고요. 그 다음 숨을 후 내쉬면서 이렇게 오므려줍니다. 들이마시면서 오목하게 만들고 후 내쉬면서 둥글게, 이 동작을 10번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제 앉아서 운동을 하실 건데, 이제 4번까지는 누워서 편하게 하셨으니까 5번은 이렇게 앉아서 할게요. 어깨 풀어주기 운동인데요. 평상시에 긴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목 어깨 근육이 만성적으로 많이 뭉쳐 있으시죠. 그래서 이 승모근을 아주 쉽게 풀어주는 운동을 설명해 드릴 건데, 어깨를 이렇게 끝까지 올렸다가 힘을 쭉 뺄 거예요. 툭 이렇게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게 승모근 운동을 하는 슈러그라는 운동의 원리를 이용한 건데요. 어깨 힘 좀 빼라고 말은 많이 드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깨를 이렇게 쭉 올렸다가 힘을 빼면서 툭 늘어뜨리면 이 자체가 어깨를 굉장히 많이 이완시키고 딱딱해진 승모근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동작도 10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표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뭐 드라마 같은 데서 소위 뭐 뒷목 잡고 쓰러지는 그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게 아주 의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뭐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압수용체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스트레스도 낮추고 혈압도 떨어뜨리는 운동 방법 3가지인데요. 아주 간단하니까 이것도 보시면서 내가 평상시 혈압이 좀 높으신 분들은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주신경 자극 마사지입니다. 미주신경이 아까 귀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귀에서 시작해서 우리 몸 이렇게 내려가면서 전신으로 분포를 하고 있어요. 이때 위치하는 주요 경로가 바로 연목에 위치한 흉쇄유돌근인데, 이 근육을 너무 인식하실 필요는 없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귀 뒤를 만져보면 약간 툭 튀어나와 있는 뼈가 있습니다. 이거를 유양돌기라고 하거든요. 이 유양돌기 밑으로 이렇게 손가락 2개 정도 잡고 이렇게 쓸어주듯이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 자체로 여기를 부드럽게 쓸어주면 이게 미주신경을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너무 세게 꽉 누르실 필요는 없고 내가 마치 반려견을 쓰다듬는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30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을 이렇게 30초 했으면 반대쪽도 엄지검지 이용해서 이렇게 30초 쓸어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렇게 테니스 공을 이용한 마사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테니스 공 말고도 약간의 탄성이 있는 마사지 볼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쉬워서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쉽나 놀라실 수 있어요. 테니스 공을 잡고 제가 이걸 꽉 쥘 건데 너무 이렇게 꽉 쥐실 필요는 없고 가진 힘의 30%에서 40% 정도 힘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저는 지금 힘을 줘서 좀 잡고 있고 손이 약간 떨리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걸 30초 반복해 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한 손을 했으면 반대쪽 손도 마찬가지로 30초 해줍니다.
그래서 양손을 한 번으로 해서 5번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원리냐면 우리가 이렇게 악력을 이용해서 힘을 주게 되면 이 자체로 손의 압력이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의 압수용체에서 내 손의 압력이 조금 올라갔네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압력이 올라갔으니까 압력을 떨어뜨리라 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공을 이용해서 압력을 너무 과도하지 않게 적당하게 올려주면 이 운동이 끝나고 났을 때 압력이 좀 떨어지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이것도 뭐 집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에서 조금 내가 뭔가 긴장을 많이 하거나 할 때 공만 이렇게 잡고 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이것도 많이 따라해 보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발바닥 롤링 운동입니다. 아까는 손을 이용해서 운동을 했으면 이번엔 발바닥을 이용해서 해볼 거예요. 이 운동도 너무 쉬운데 발바닥 앞부터 뒤까지 이렇게 테니스 공을 대고 뒤에서 밀었다 앞으로 밀었다 30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아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환자분들에게도 이런 테니스공이나 마사지볼을 이용한 운동을 많이 추천드리는데, 족저근막염 치료하는 또 다른 원리로 발바닥이 막 간지럼도 잘 타고 자극에 굉장히 예민한 기관이에요. 그 이유가 발바닥에 정말 많은 감각신경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롤링 운동을 할 때 이 감각신경들이 하나하나 자극을 다 받게 돼요. 그리고 이런 감각 자극들은 우리 뇌에 신호를 보내면서 이 자체로 뇌를 깨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율신경 건강을 위해서 족욕을 하시거나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 발바닥 롤링 운동도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바닥 롤링 운동은 왼발부터 해볼게요. 발바닥 앞쪽 부위, 뒤쪽 부위까지 다 자극을 할 건데 앞에 이렇게 두고 살짝 이렇게 굴리는 느낌으로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를 반복해 줍니다. 이게 실제로 평상시에 좀 긴장 많이 하시는 분들은 되게 아프실 거거든요. 저도 지금 좀 아픈데 이 동작을 한 발씩 해서 30초씩 반복할게요. 왼다리 이렇게 했으면 반대쪽도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30초 반복합니다.